차원이 다른 뼈아픈 이야기.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가장 많은 질문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50견에 이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바로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원장님, 생각보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희가 퇴행성과 외상성으로 나눴을 때 외상성으로 생기는 파열은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퇴행성인데, 그러면 퇴행성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들었냐, 그게 아니라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많이 들어서 사용한 직업이나, 혹은 요즘에는 이 견갑골이 무너지는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이 거북목이 생기면서 이 어깨가 더 좁아지면서 힘줄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더 많이 받아서 그전보다 더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럼 많이 환자분들이 계신 이유가 있었네요. 네. 본격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 한번 찾아봤더니 야간에 통증이 있는 게 오십견이라고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이거 궁금해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환자분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이건데요. 이게 오십견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인데 오십견은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오십견은 오십견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는데 오십견에서 생긴 게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오십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회전근개 파열이 속해 있다고 저는 표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이 초기에는 오십견이 없을 수 있지만 후에는 거의 다 생기세요. 그래서 밤에 아프신 경우 우리가 오십견이다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십견이 좀 더 넓은 부위라고, 네. 이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증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힘줄이 조금 찢어졌다고 하는데 통증은 팔을 못 쓸 정도로 너무 심해요. 파열 크기가 작아도 이렇게 아플 수 있나요?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꼭 수술해야 될까요?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저희가 부분 파열, 그러니까 힘줄에 두께가 있으면 부분층이 파열된 것과 전층 파열로 나뉘는데요. 네.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전층 파열인 경우에도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MRI를 1년에 한 번씩 한 3년 정도 찍어봤는데 전층 파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커지지 않으면서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분들은 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전층 파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분 파열의 경우는 오히려 전층 파열보다 증상이 더 심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신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조금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나서 통증은 더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신 게 아니라 그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들을 치료하면 부분 파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다 사라지면 사실 통증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 상태로 만들어 드리고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죠. 정말요? 네. 그럼 오히려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저도 새로운 정보를 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정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볼 건데요. OX로 답해주세요, 원장님.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운동선수나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만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정보였군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그 외상, 운동선수가 다치거나 혹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10% 미만이고요. 대부분 한 90%는 다 잦은 사용이 오래돼서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쳐서 생긴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건 전층 파열이기 때문에 수술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다친 적도 없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걸 아시면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생긴다 하는 걸 아시면 납득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 견봉의 뼈 모양이 네. 저희가 길게 뾰족하게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더 잘 생겨요. 그걸 또 엑스레이랑 같이 보고 설명드리면 그때서야 이해되시기 때문에 요거는 퇴행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나 사고가 아니어도 충분히 생길 수 네. 있는 질환이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깨 힘줄이 끊어져도 팔을 스스로 번쩍 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입니다. 이거는 들 수가 네. 있나 봐요. 어깨 힘줄이 끊어져도 팔을 들 수 있나?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회전근개 파열인지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환자분들께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다친 적도 없는데요 하는 거랑 오. 함께 전 팔 다 올라가는데요 하고 막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팔을 올리는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전근개 힘줄이 맞긴 한데요. 네. 그게 손상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회전근개 힘줄 4개 중에서 1개가 찢어져도 3개가 남아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삼각근, 대흉근 여러 근육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팔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더 지나서 힘줄이 더 많이 찢어지게 되고 다른 근육도 약해지면 비로소 그때는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 하고 오세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질환이 거의 끝까지 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서야 납득을 하시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내시경을 한 수술 말고도 인공관절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팔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팔이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올라간다고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네. 거네요. 그래서 본인이 팔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힘이 좀 떨어진 경우나 혹은 팔이 올라가는 경우도 좀 다릅니다. 제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편하게 돼요. 근데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경우에 저희가 이 이제 90도, 심한 분은 이것도 올리기 힘드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쭉 올려서 이 160도, 180도까지 이 정상 범위까지 안 가게 되는 경우, 혹은 아프거나 힘이 없는 경우에는 내 힘줄이 조금 손상이 있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또 힘이, 나는 팔을 들 수 있지만 제 힘을 못 버티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된 것만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통증이 사라졌다면 힘줄이 다 나은 것으로 봐도 된다. X입니다. X인가요? 네. 그럼 통증이 사라졌다고 다 나은 게 아니었네요? 네. 어떤 게 그런 건가요? 이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전층 파열인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염증 반응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부분 파열인데 혹은 전증 파열인데 염증이 심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걸 다 염증을 치료해드리고 좋아지면 분명히 MRI 상에서는 똑같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은 안 아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질문하신 것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 통증과 이 손상은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손상이 적어도 통증이 많은 경우가 있고, 힘줄 손상이 많아도 통증이 적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증이 있다가 사라져도 힘줄 손상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시 하시면 안 되고 증상과 이 진단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회전근개에 좋은 운동, 또 스트레칭 좀 알려주세요. 회전근개 힘줄은 50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견이 오지 않도록 스트레칭하는 것들,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어깨를 뒤로, 견갑골을 뒤로 하거나 외회전을 해주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는 헬스장에서 하는 그 근력 운동을 하시기 전에 우리 근육 말고요, 힘줄을 키우셔야 돼요. 그 힘줄은 우리가 밴드 운동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세라밴드 해서 뭐 외회전도 시키고
내회전도 시키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근력 운동을 세라밴드를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힘줄이 손상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좀 강화돼서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저도 꼭 한번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파열이라는 말에 무조건 겁부터 먹고 수술실로 달려갈 필요는 없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돼서요. 차원이 다른 어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